자, 주택정책이요. 주택정책인데, 자, 그 교재 보시면, 자, 232페이지 보시면 주택정책의 내용 그래가지고요. 공급 확대 정책 보세요. 공급 확대 정책은 그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새로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신규 건설. 신규 건설은 저량입니까? 유량입니까? 유량이죠. 그리고 재고주택을 고쳐주는 거. 재고주택의 보전과 개량. 이건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재고는 저량이죠. 재고주택의 보전과 개량은 저량이다. 네. 그 정도 뭐 차이점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 볼게요. 거기 당구장 마크 있네요. 파란색. 보이세요? 자, 거기 당구장 마크 동그라미 합니다. 줄 칠게요. 주택 보급률이 100%를 초과했어도 줄 치고요. 신규 주택의 공급은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까지 줄 칩니다. 그래서 주택 보급률이 100%를 초과해도 신규 주택 공급은 필요하다. 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 주택 정책에서 첫 번째, 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자, 임대주택 정책은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효율성과 관계 있습니까? 형평성과 관계 있습니까? 형평성. 주택 수요 개념일까요? 주택 소요 개념일까요? 주택 소요의 개념이죠. 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소득 재분배와 관계 있겠네요. 맞아요? 오케이. 그럼 임대주택 정책이 효과가 있다. 이 말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임대주택 정책에 별 효과가 없다. 이 말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정책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세 가지가 있죠.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를 임대료 상한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임대료 보조. 임대료 보조. 임대료 보조는 수요자에게 보조해주는 수요자 보조가 있고 공급자에게 보조해주는 공급자 보조가 있다. 자, 그 다음에가 공공임대주택이죠. 그래서 임대주택 정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저렇게. 그럼 일단 이제는 여러분들이 임대료 규제 그러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서 임대료 규제에 대한 내용이 몇 개가 탁탁 떠올라야 됩니다. 원래 떠올라야 돼. 원래. 안 떠오르면 안 돼, 지금. 안 떠오르면 이게 비정상이야. 이게 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4월 말인데 아직 임대료 규제가 뭐지? 그러면 곤란하다. 곤란합니다. 자.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왜 오늘 며칠입니까? 28일이에요? 28번 이러잖아요. 28번 일어서 보세요. 이래가지고 임대료 규제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잖아. 모르겠는데요. 그럼 그 뒤에 그 뒤에 그 주변 지금 초경계 상태야 지금. 18번은 학교 안 왔어. 18번은 오늘 결석이야. 18번은 결석. 그냥 겁이 나가지고 18번 학교 안 왔는데 그래 38번 48번 58번 우리 때는 뭐 60명가 있으니까 보통 뭐 68번도 심하면 있잖아. 요즘 없지만은 요즘은 뭐 한 반 20명밖에 없대. 그죠? 그럼 8번 같은데 8짜리 그 다음에 기분 나쁜 9번이 넘어가. 오늘 8이 아니야. 오늘 9번이야. 9번. 그런 일 많았잖아요. 그죠? 임대료 규제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이렇게 세울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한번 잃었으면 딱 좋아. 안 잊어먹어. 한번 일어나가지고 틀려버리잖아요. 안 잊어먹어요. 임대료 규제가 뭘까요? 자, 임대료 규제가 뭡니까? 그러면 물론 뭐 주관식 시험이 아니니까 대답하기가 좀 난감할 수 있지만 그럼 제가 이제 객관식으로 줄게요. 시장 가격보다 위에서 규제하는 겁니까? 아래에서 규제하는 겁니까? 그렇지, 이거 중요하거든요. 시장 균형 가격보다 어디서 규제한다? 아래에서 규제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야. 그 위에서 규제하면 어떻게 되는데? 위에서 규제하면
이 봐봐, 지금 공부가 안 돼 있다니까. 지금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시장에 아무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R에서 규제하면 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네? R에서 규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그것도 알아야 되니까, 그걸 또 이게. R에서 규제하면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잖아. 조금 전에 위에서 규제하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다면서, 여러분들이. 네? 그러면 R에서 규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임차인이 뭐 어떻겠다고? 임차인이 보호된다고? 하나만 하니 그만해. 당연히 임차인 보호야. 하나님, 그 반밖에 안 맞아. 뭐 있잖아, 그죠? 아래에서 규제하면 그 중요하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다시 볼게요. 시장 가격 아래에서 규제한다. 그럼 시장 균형 가격에서 아래에서 다 규제를 해놓고는 그것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임대료 상한제라 그런단 말이야. 임대료의 상한선을 정해버린 거예요. 임대료 상한제라고요. 상한제. 그럼 정부가 시장 가격보다 아래에서 딱 규제를 해버리고 이상 받지 마!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정부가 최고 가격을 정해줍니까? 최저 가격을 정해줍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최고 가격제예요. 최저 가격제 그러면 안 돼요.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발생하느냐?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를 하니까. 맞습니까? 자, 그런데 단기에는, 그러니까 이걸 일단, 자, 임대료 규제라는 걸 생각해 봐봐. 여러분, 임대인이야, 임대인. 내가 원룸을 10개 갖고 있거든? 원룸 10개를 임대료 50만원씩 이렇게 다 임대를 주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아침 뉴스를 딱 트니까 오늘부터는 임대료를 30만원 이후를 못 받아.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받아봤자 30만원이야. 그럼 여러분들 임대인이라니까 지금 10개 갖고, 지금 10채 갖고 있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한다. 이걸 좀 다른 거로 바꿔야 되겠다. 그렇죠. 용도 전환과 같은 또는 전세를 돌려버린다든지 팔아버린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공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해요. 공급은 언제 감소해요? 장기 그러는 사람은 나 호도가 맞는 사람이야. 공급의 변화는 언제 일어난다? 장기에. 장기에 공급이 준단 말이야. 맞아요? 그거 중요하잖아요. 장기에 공급이 줄어요. 당연하지. 임대인들을 괴롭히고 있잖아, 지금. 임대인들은 괴로우면 공급을 줄여버려. 중요하다고. 장기에 공급이 줄어요. 그럼 단기에는요, 공급이 줄어요, 안 줄어요? 단기에 공급 줄어, 안 줄어? 대봐야 알아? 단기에는 공급 안 준다고 중요한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단기에는 공급 안 줄어요. 그럼 단기에는 공급은 안 줄고 뭐만 돼? 임대료만 딱 떨어졌어. 임대료만. 그러면 단기에는 임차인들 혜택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 임차인 혜택이 있다. 왜냐? 공급이 안 변하거든. 공급 불변 때문에. 그럼 단기에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어요? 단기에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가 깊은 거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기본, 지금 뭐랬어? 이게 지금 봐봐, 이게 지금. 임대주택 정책은 소득 재분배 효과라고 그랬잖아. 그럼 임차인에게 혜택이 있다고 그러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어, 없어? 그래요. 그럼 단기에는 소득 재분배 효과 있습니까? 있네. 야, 외우려고 그러지 마라. 진짜 어떡하려고 그래, 지금. 걱정이야.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게 어떡하려고 그래요? 자, 그럼 보세요. 임대료 규제를 가만히 생각해봐. 임대료 규제는 좋은 제도예요. 어찌 보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니 50만원 내고 있는 사람한테 30만원만 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버스비가 1,000원인데 버스비 200원을 내놔줬다니까. 그럼 버스에서 버스 운행 안 하겠지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근데 단기에는 그렇게 공급을 줄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단기에는 공급 팍 못 줄인다고요. 단기에는요. 그러니까 단기에는 임차인들에게 혜택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얘기 자꾸 하냐. 임대료 규제 정책은 단기에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단기에는 임차인의 혜택이 있다. 단기에는 소득 재분 효과가 있다. 그래, 왜? 공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오케이. 아, 공급이 안 변해야 효과가 있구나. 공급이 안 변해야 가격 인하 효과가 있구나. 이걸 딱 캐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그죠? 근데 장기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공급이 확 줄어버린단 말이야. 없어, 집이. 이제부터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아시겠어요? 그럼 집이 없다고, 집이. 집이 없는 걸 상상해봐. 그럼 이사 다닌다, 못 다닌다? 뭐 이사 못 가. 주거 이동이 저하돼. 지금 이럴 거 아니야, 이제? 그래, 이게 포인트지. 이게 포인트잖아. 근데 이런 걸 자꾸 잊어먹어. 잊어먹어. 그래서 공부도 한대. 왜 공부합니까? 네. 뭐 하는지는 모르겠어. 그저께 모의고사 보신 분들 계세요? 다 봤어? 네. 많이 봤던가요? 나 근데 와볼 걸 그랬다, 내가. 모의고사 보는 날. 감시 좀 해보라. 몇 명이나 참석했는지. 많이 봤던가요? 저는 앞에 있어서 뒤를 안 돌아가. 집중하셨다는 얘기네.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그래, 내가 문제풀이에 집중했기 때문에 몇 명이 오는지도 모를 정도의 이 고도의 집중력. 네. 점수를 떠나서 참 잘하셨어요. 네, 지금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집 주변에 불이 나더라도 신경 쓰지 않는. 네. 그런 집중력 중요하죠. 네. 그 모의고사를 봤는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자, 모의고사를 봤어. 많이 틀렸겠지? 많이 틀렸을 거야. 맞춘 것보다 틀린 게 더 많을 거야, 아마. 틀린 문제 확인했어요? 안 했을 거야. 덮어만 놨을 거야, 아마. 왜 틀렸는지도 몰라. 모의고사 왜 봐요, 근데? 틀린 것도 확인도 안 하고. 그럼 뭐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자, 앞으로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틀린 문제 무조건 확인해야 된다. 그거 확인 안 하면 안 돼. 시험장 거 또 틀려. 또 틀려. 아니, 모의고사 뭐 틀린 걸 확인 안 하는 거를, 그거 뭐,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근데 이게 있잖아. 너무 많이 틀려도 해야지. 많이 틀려 땡큐지. 많이 틀려서 땡긴 거야. 이걸 이만큼 내가 모르는구나. 빨리 확인해야 되겠네.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습성이에요. 과거를 갖다 자기 잘못한 생각하고 자꾸 신상만 찾아. 자꾸 새로운 것만 찾아. 시험 본 거는 관심이 없는 거야. 안 그래. 공부는 새로운 거 찾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 내가 항상. 공부는 자꾸 뒤돌아봐야 돼요, 이렇게. 자꾸 되새김질 해야 돼요. 틀린 거 확인 또 찍어, 당장 해라, 그거부터. 그거부터 당장 해야 돼. 그거 안 하신 분 많죠, 여기? 답만 확인했지? 답만 하는 사람 좀 낫다. 덮어 둔 사람도 많아, 여기. 에이, 짜증나, 이러면서 그냥. 태반이야. 그런 분들은 제가 죄송하지만 합격을 기대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악담을 해야 하지. 자세가 안 돼 있다. 수험생으로 자세가 안 돼 있어요. 네? 모의고사를 봐가지고 틀린 문제를 확인 안 하고 그 다음 모의고사 보잖아요. 달라질 걸 기대하면 안 돼요. 똑같아요. 근데 점수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90만 해보라고. 틀린 거 확인하세요. 그럼 장기의 공급이 줄면 지금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라니까. 주거이동이 저하된다. 집이 없어. 그러니까 암시장이 형성돼. 집은 구해야 되고. 맞아요. 그럼 암시장 가격은 시장 가격보다 비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부가 규제한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격이 두 개가 존재하잖아요. 이중 가격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기억 다 나. 시험장 가면. 자, 그럼 진짜 포인트 이제 봅니다. 자, 임대료를 규제하면 초과수요가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초과수요. 초과수요는 주택 부족이에요? 주택이 부족해요. 근데 장기로 가면 공급이 어떻게 돼버려요? 줄어버리지. 그러면 집이 더 부족해지겠네. 맞습니까? 그래서 장기로 갈수록 초과수요가 더 심해집니다. 장기로 갈수록 초과수요가 더 심해집니다. 자, 또 볼게요. 단기에는 왜 혜택이 있었어요? 공급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공급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탄력적인 겁니까? 비탄력적인 겁니까? 네? 비탄력적인 거지. 아, 그럼 임대료 규제는 탄력성이 클 때 효과가 있다. 탄력성이 작을 때 효과가 있다. 여기서 효과라는 건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그럼 공급의 탄력성이 클 때 임대료 규제 정책 효과가 있을까요? 공급의 탄력성이 작을 때 임대료 규제 효과가 있을까요? 작을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임대료 규제 효과가 큰 거예요. 맞아요? 그럼 공급이 안 변한다는 거는 공급이 안 변해. 공급이 안 변한다는 건 탄력성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 이거?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 그래서 공급이 완전 비탄력일 때는 임대료 규제 효과가 100%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지문들이 가능하다, 어렵다 이런 지문 나오면 근데 개념을 이렇게 해놔야 되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임대료 규제 효과가 커.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가 더 커. 탄력성이 클수록 주택이 빨리빨리 줄어들어. 팍팍팍팍 줄어들어. 그러면 초과 수요가 커질까 작아질까? 뭐 생각을 하고 얘기해봐야 돼. 생각을 해봐야 돼. 탄력성이 크다는 거는 공급의 변화가 많다는 거라니까. 정신차려 딱 물량 넣어버려. 탄력성이 크다는 거는 공급의 변화가 많은 거예요. 공급의 변화가 많다는 거는 공급의 증가도 많고 공급의 감소도 많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탄력성이 크면 공급 감소가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공급의 감소가 많이 일어난다고요. 그럼 초과 수요가 완화되어 더 심해져요. 그래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 커진다. 탄력성이 커질수록 초과 수요 커진다. 이런 지문은 나오면 많이 틀린다. 반 틀려버린다. 반통 틀려버리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본이고요. 이건 기본이고 이거는 좀 난이도 높은 지문을 이런 거란 말이야. 단계에서 장기로 갈수록 탄력성이 커질수록 초과 수요가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이런 지문은 어려운 지문이다. 알아두자. 그러면 탄력성이 작아야 좋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초과 수요는 안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탄력성이 작아야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기는 공급이 불변이니까 완전 비탄력이잖아요. 탄력성 0이잖아요. 그럼 효과가 있잖아요. 제가 고민해봐야 돼. 고민해봐야 돼. 자, 됐고요. 자, 교재 한번 볼까요? 자, 임대료 규제 정책의 임대료 상한 제도이다. 상한 동그라미. 니은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된다. 낮은 동그라미. 디귿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게 중요합니다. 넘기세요. 자, 효과인데요. 효과 장기 봅니다. 박스 안에 장기 찾았어요? 공급 감소 중요하다. 장기 공급 감소. 그 다음에 줄칩니다. 초과 수요 더 발생. 나머지 질적 수준 저하 이런 건 다 알아. 이런 거는 누가 모르겠어. 알 수 있다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 보세요. 탄력성이 클수록 줄치세요. 뭐 수요든 공급이든 관계없어요. 탄력성이 클수록 초과 수요가 커진다. 줄쳐야 돼. 탄력성이 클수록 초과 수요 커진다. 초과 수요가 커진다는 얘기는 더 부족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주택이 더 많이 부족해진다. 그럼 이 말은 임대료 규제는 단기에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로 가면 문제점이 나타난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단기에 반짝 시행해야 돼. 장기로 가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그 밑에 동그라미 4번. 맨 밑에 5번 위에 4번. 찾았습니까? 자, 줄 읽어볼게요. 임대료 규제 정책은 장기적으로 공급이 준다고 그랬지. 자, 앞으로 여러분들 공급이 준다는 말은 이렇게 생각해. 자원 배분이 왜곡되는 거예요. 공급이 준다는 얘기는 자원 배분이 왜곡되는 거예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공급이 줄어드는 건 안 좋은 거야. 공급이 주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정부 실패라 얘기해요. 정부가 개입했더니 오히려 더 나빠졌다. 정부 실패.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대표적인 정부 실패 예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시행 효과가 있다. 보이세요? 제가 좀 얘기했잖아요. 그 밑에 셋째 줄 보세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줄칩니다. 자,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라는 뜻이 뭔데?
그렇지. 공급량 불변이라면 공급이 안 변하는 거예요. 단기를 의미하는 거죠, 이게. 그럼 공급이 하나도 안 변하면은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야. 이때는 완벽하게 나타나는 거야. 오케이. 네네. 근데 만약 공급의 탄력성이 커지잖아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많이 안 나타나요. 이때는.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예요. 임대료 보조. 자, 임대료 보조는 수요자에게 보조해주는 방식이고 공급자에게 보조해주는 방식이 있다. 이걸 자꾸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 자꾸 외우려고 그러지 마. 자, 공급자에게 보조해주는 거는요, 건설회사에게 보조해준다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단기에는요, 건설회사에 보조금을 줬어. 그럼 건설회사가 집을 짓는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단기에는 효과가 있어, 없어? 단기에는 효과 없어. 단기에는. 공급자 보조는 단기에 효과 없다니까. 자, 이제 장기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이 증가하겠죠. 그럼 이제 공급이 증가하니까 임대료가 하락하고 결국 이제는 임차인들에게 혜택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공급자 보조에서는 첫 번째 기억할 게 단기에는 효과 없다. 장기에는 효과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위한 가장 근간이 뭐예요? 단기에는 공급의 변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저절로 해석이 되잖아. 그러니까 시험에 단기에 공급이 변하지 않는다, 장기에 공급이 변한다, 이거를 묻든 안 묻든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안 된단 말이야. 항상 기본이 되는 거란 말이야. 고등학교 시험에 2 곱하기 3은 6 이런 거 시험에 안 내죠. 지금 학교 지금 뭐 기말고사 기간인데 애들 오늘 우리 딸도 마지막에 시험 치고 있지만 2 곱하기 3은 6 이런 거 시험에 냅니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시험에 안 내지. 그건 2 곱하기 3은 6이라는 걸 모르면 시험 문제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에는 공급의 변화가 없다. 장기에 공급의 변화가 있다.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공급의 탄력성이 커진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된다고. 자, 공급자 보조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단기에는 효과 없다. 장기로 가면 효과 있다. 자, 그 다음 또 있어요. 자, 공급자에게 보조를 해주면, 건설회사에게 보조해주면 건설회사들은 자기들이 짓고 싶은데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임차인들이 살고 싶은 데다 집을 안 지어주니까 임차인들의 거주지 선택에 대한 자유가 보장된다, 제한된다. 네, 그런 내용들 아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교재 어디에 나오냐면 236입니다. 236 동그라미 4번에 공급적 보조금 보세요. 자, 셋째 줄에 단기 줄치고 효과가 없으나 줄치고 장기 줄치고 공급이 증가하고 임대료가 하락, 임차인 혜택 이렇게 줄을 치면 되겠네요. 장기 효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밑에다 여백에다가 네,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임차인들의 거주지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 제한된다? 제한됩니다. 임차인들의 거주지 선택에 대한 자유가 제한됩니다. 제한됩니다. 자, 이제 수요측 보조금입니다. 자, 수요측 보조금은 거기 보면 가격 보조가 있고 소득 보조가 있죠. 그럼 가격 보조와 소득 보조의 뜻을 알면 돼요. 가격 보조는 보조금을 딴 데 못 써. 임대료에만 내야 돼. 임대료에만 쓰는 거야. 소득 보조는 딴 데 써도 돼. 뜻 아시겠죠? 그럼 어떤 게 만족이 커? 소득 보조. 어떤 게 정책 효과 면에서는 좋을까요? 그래. 그럼 다 알 수 있잖아, 이제. 하지만 알아놔야 돼.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거기 보시면 임대료 보조의 효과 보입니까? 거기 동그라미 2번에. 그거 한번 볼게요. 자, 단기 한번 보세요. 단기. 단기는 수요가 반응을 보인다. 공급이 반응을 보인다. 단기는 항상 수요야. 단기는 항상 수요야. 수요. 자, 그러면 보조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지. 수요가 증가하면 아까 했던 가격이 오르지. 그러면 기존 공급자, 임대인들은 이익을 보겠죠. 임대료 올라가니까 이익 보지. 이런 걸 사전적 독점이라 그래. 아까 지역지구자 똑같아요. 그럼 이제 장기로 하면 어떻게 돼? 이제 공급이 증가하지. 언제까지? 그래, 초과이익 소멸할 때까지. 자,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 임대료 하락하겠죠? 언제까지? 초과이익 소멸할 때까지.
그래서 결국은 장기로 가면 초과율은 결국 소멸해 버립니다. 그 상태를 장기 균형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기억할 게 두 개인 거야. 자, 단기에는 임대인들한테도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단기에는 있지. 맞아요? 기억해 두세요. 왜 기억해라 그러느냐? 임대료 보조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데?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야. 근데 단기는 누가 혜택을 보고 있어? 임대인 혜택을 보내. 기억을 해두자 이 말입니다. 그럼 장기로 가면 결국 이제 임대인들 혜택 없어지죠. 그럼 장기로 가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합니다. 장기에는 임대주택의 양이 늘어나요. 이거 기억해야 돼. 아까 임대료를 규제를 하면 장기의 공급이 어떻게 됐어요? 감소. 임대료를 보조해주면요, 공급 증가. 당연한 얘기하고 있어. 보조를 해주면 당연히 증가해. 보조해줘봐라, 다 늘어나지. 그렇죠? 규제해보세요. 다 줄지. 그 얘기하고 있잖아. 이걸 왜 외웁니까? 근데 왜 틀립니까, 자꾸? 왜 자꾸 틀립니까?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면 안 돼요. 우리 피리 부는 소년 있죠? 삐리삐리삐리 쥐들 다 몰아가지고 절벽에 다 떨어뜨려버리는 거예요. 어디야? 따라가 볼까? 이러고 좀 떨어뜨려버리는 거예요. 공부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지금 어디를 하는지 항상 생각을 공부해야 돼. 여기서 내가 뭘 배우는 거고, 임대료 보조 정책이라는 건 어떤 정책이고, 이런 정책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이렇게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를 알더라도.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임대료 보조제는 두 개 기억하세요. 첫 번째, 단기에는 임대인 혜택이 있다. 장기에는 임대주택의 양이 늘어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 깊이 있는 거 안 물어봐요. 깊이 있는 거 안 물어봐요. 자, 그 다음 공공임대주택이에요.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임대주택을 직접 지어주는 거죠. 맞아요? 직접 개입이죠. 직접 개입이죠. 공급자 보조 방식 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생산자 보조 방식이에요. 생산자 보조 방식. 건설회사에게 보조금을 줘가지고 집을 짓도록 하는 거죠. 돈을 줘가지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자가 되고 자기들의 예산으로 시공사, 건설회사에게 아파트를 시공을 맡겨가지고 짓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정부 예산으로 하니까 공공임대주택인 거야.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그럼 봅니다. 이것도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자꾸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이 있어, 이게 지금. 민간임대주택이 500채가 있는 거야, 500채가. 근데 정부가 보니까 이 지역에는 임대주택이 1000채 정도는 필요해. 1000채가 있어야만이 여기 있는 저소득층들의 주거 문제가 해결이 되겠다는 거예요. 수요입니까? 소요입니까? 1000채가. 여기서 1000채가 필요해. 수요입니까? 소요입니까? 이게 소요인 거야, 소요. 욕구가 아니고 필요하다니까. 이 저소득자들이 최저 주거 수준, 인간으로서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1000채가 있어야 된다고, 이 동네에. 아시겠죠? 지금 우리 인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라며. 백신이 필요하다며. 그러니까 백신이 수요다, 소요다. 이런 게 다 소요야. 그래서 TV 봐봐. 백신이 수요됩니다. 1000개가 100만 명이 수요됩니다. 이렇게 소요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필요하다고. 아시겠어요? 수요하고 소요는 달라. 그러면은 여기 지금 1000채가 필요해. 소요야, 소요. 주택 소요가 1000채야. 근데 500채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어줘야지, 정부가 이제. 그래서 공공임대를 지어준다. 몇 채를? 500채를. 됐어요? 그럼 밑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이 시장을 알아야 될까? 여기가 영향받는 걸 알아야 될까? 여기를 알아야 되는 거야. 이쪽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봐야 되는 거야. 여기는 뭐 정부 예산 알아서 하겠지. 지금 우리 정책 배우고 있잖아. 정책. 정책이 뭔데? 정책의 뜻이 뭐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 그럼 우리 뭘 알아야 돼? 시장에 정부가 또 개입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정부가 하는 걸 공부해야 돼. 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을 공부해야 돼.
그거 공부하고 있잖아 지금. 정부 가는 일 관심 없어. 저 내비둬 그냥. 우리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받느냐 이거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여기다 여기다. 여기지. 여기 어떤 일이 날까 생각해 보라니까 이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니까. 그럼 보세요. 여기 지금 임대료가 50만 원이었거든. 50만 원 받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여기 나타나서 이거 30만 원 받는데.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보다 임대료를 싸게 받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 어떻게 될까 이 말이야. 민간임대인들 날벼락 맞았지. 그럼 공급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공급이 줄겠지. 단기에 장기에. 장기에 준단 말이야. 장기에는 준다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급자가 날벼락을 맞는다. 공급자가 날벼락을 맞잖아. 공급이 줄어요. 아시겠죠? 공급자를 괴롭히잖아. 공급은 준다. 항상 그 개념을 잊지 마. 하지만 그거는 단기에는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단기에는.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 임대료를 30만 원짜리 공공임대 들어왔어. 그럼 단기에 생각해봐. 단기는 항상 수요가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줄겠지. 옆에 30만 원짜리 생겼는데. 여러분 지금 김치찌개 있잖아. 7,000원짜리 먹고 다녔거든. 예? 할머니 식당에서. 그 옆에 공공식당이 생긴 거야. 공공식당이 김치찌개를 하네. 3,000원에. 맛도 비슷해. 할머니 식당 망하는 거야 이제. 맞아요. 그럼 사람들 어디로 가? 할머니 식당으로 안 가고 공공식당으로 가겠지. 식당이라고 그러면 잘 알았던데 주택이라고 그러면 어려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예? 제가 꼭 김치찌개가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그래, 주택으로 글자를 바꾸면 또 몰라. 희한해. 희한하다니까. 계속 김치찌개로 밀어붙여볼까, 그러면. 그러면 할머니 집 김치찌개 7,000원 했잖아. 옆에 3,000원 했거든. 그 할머니 집 김치찌개 값이 어떻게 되겠어, 이제? 3,000원으로 내리지. 민간 임대료 내리지. 맞아요? 그러면은, 옆에 공공식당이 생기더라도 계속 할머니 집에 가던 사람들이 있거든. 그럼 그 사람들 좋아 안 좋아? 좋지. 7,000원에 먹다 3,000원 내려버렸잖아. 맞아요. 그래서 단계는 공공임차인 민간임차인 다 좋아요. 이해됩니까? 시험장 가서 그 할머니 식당 생각해. 자, 그럼 장기로 가잖아요. 그러면 김치찌개 집들이 문을 닫아요 이제. 민간 김치찌개 집들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왜? 3,000원 받아가지고 타산이 안 돼. 맞습니까? 그러니까는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된다? 장기로 가면 줄어버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어딨노 여기 지금? 그럼 공급이 줄면 가격 어떻게 돼? 올라가 버려. 원래대로 올라가 버려 이제. 올라가 버려. 그러면 장기로 가면 이제는 민간 임차인들은 혜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원래대로 돌아가 버렸잖아 얘들은. 도로 빼 가격이. 그럼 장기에는 누구만 혜택 본다? 공공 임차인만 혜택 보는 겁니다. 결론. 단기 공공 민간 둘 다 혜택. 장기 공공만 혜택. 이게 결론이다. 됐어요? 그래서 장기로 가면 공급이 줄어. 여러분 그래서 항상 가능하면 공급이 줄어드는 걸 항상 좀 기억을 해주세요. 공급이 줄어드는 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드는 케이스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아니 정부가 있잖아. 예산을 써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정책을 펼쳤는데 공급이 줄어들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기억을 해두라고. 그래서 공급이 줄어버렸어. 이만큼 줄어버렸어. 200채가 줄어버렸어. 정부는 여기 1,000채가 필요한데 그럼 여기 지금 이제 300채밖에 안 남은 거 아닙니까? 여전히 200채가 부족하죠. 어떻게 200채 더 지어주는 거예요. 200채 더 지어줘요. 줄어든 만큼 공공을 더 지어준다.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 임대주택 양은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다. 이게 다야. 다. 이게 뭐가? 교체가 뭘까요? 집에서 3번만 보면 다 알겠네. 근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3번을 안 보네. 이 3번을 또 얘기한다 지금. 잔소리 같지만 3번을 보겠지. 왜 안 보겠어 공부하는데. 안 본 사람 반성해야지. 3번을 보는 사람 있어요 여기. 5번 보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런데 있잖아 오늘 한 번 보고 보름 뒤에 한 번 보는 거야. 보름도 안 가. 더 가.
오늘 한번 보고 한 2달 뒤에 봐. 안 돼.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3일 연장으로 보라고 그랬어요. 3일 연장으로. 이게 포인트야. 이제는 시간 없다. 이제 2차 해야 되는데. 언제 이제 3일 연장으로 볼래, 이제? 6월달부터 2차 하라고 그랬잖아, 제가. 맞아, 안 맞아? 근데 지금 1차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지금 2차 어떻게 보겠어요? 이번 올해 1차 그냥 물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미안하지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기회는 없나요? 항상 있지, 기회는. 오늘부터 마음을 다 돌려먹으면 돼. 오늘부터. 시간은 고생은 좀 한다. 왜? 그동안 많이 놀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열심히 한 사람들은 지금도 편해. 지금까지 논 사람들도 편하면 안 되지. 지금까지 논 사람들은 힘든 시간을 이제 가야 되는 거야. 5월 말까지는 잠을 줄이든 뭘 하든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된다. 5월 말까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5월 말까지. 조금 봐주면 6월 말까지야. 7, 8, 9 석 달 정도 해도 2차 할 수 있거든. 근데 5월 말, 6월 말까지 1차가 뭐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분은 솔직히 죄송하지만 동차를 그때 되면 힘들 수 있어요. 시간 얼마 없어, 지금. 룰루랄라 할 때가 아니야. 한 달 남았다니까. 한 달. 자, 공공임대 규제 한번 볼까요? 뭐라고 적어놨는지. 자, 공공임대주택 정책.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대표적인 게 우리 한국토지주택공사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출치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 지원받아. 그럼 이걸 왜 자주를 쳐라고 그랬냐면요.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만으로 건설한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습니다. 또는 주택도시기금만의 자금으로 한다. 이것도 안 맞단 말이야. 자금이 2개 다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요. 하여서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말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주택은 공공분양주택이 있고요. 공공임대주택이 있어요. 외울 거 아니에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는다. 이 정도만. 자, 그 밑에 니은해 보세요. 정부가 주택 수요를 해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택 소요라고 되어 있어요. 소요라고 되어 있죠. 소요죠, 소요. 디귿에 직접 개입이죠. 직접 개입 중요하다. 직접 개입.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단기 효과입니다. 단기 효과. 어쩌고 저쩌고 막 적혀 있어. 읽어보시고요. 넘겨보세요. 니은이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온다. 단기에는 모든 임차인에게 혜택이 있다.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모든이 누군데? 민간 공공임차인. 자, 장기입니다. 장기로 가면 기억해. 사적 시장이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킨다고 돼 있죠. 주치세요. 사적이 민간이에요. 사적 시장의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 그래서 다시 사적 시장의 임대료는 뭐라고 돼 있어? 원래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 다시 상승한다. 줄차돼요. 그래서 디귿 보세요. 디귿.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만 혜택을 준다. 보입니까? 지금 장기 얘기하고 있어요. 장기는 누구한테 혜택 준다? 공공에게만, 공공임차인에게만 혜택 주는 거예요. 즉 공공주택 거주자들은 임대료 차액만큼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 맞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아까 사적 시장에서 공급이 준다고 그랬죠. 사적 시장에서 공급이 준 만큼 공적 시장에서 공급이 다 증가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회 전체 임대주택 경향 변화가 있다,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출 한번 보세요.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단점이다. 맞습니까? 그래, 정부가 아무데나 지어준단 말이에요. 저 외곽에 많이 짓죠. 외곽에. 그런 것들을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밑에 핵심 정리 한번 볼게요. 자, 공공임대주택이 있고, 공공주택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법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있고요. 공공주택 특별법이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 보면. 그럼 이게 이제 공공주택 특별법이야. 자,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보면 공공임대주택이 있고 공공분양주택이 있어요.
그럼 일단 공공 분양주택은 뭐겠어요? 뭐를 목적으로 하겠어요? 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 왜 신경 쓰지 말라고. 분양을 목적으로 별로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자, 근데 그 밑에 그 위에 공공 임대주택이 있죠. 그럼 공공 임대주택은 보니까 공공 건설 임대주택이 있고 공공 매입 임대주택이 있죠. 그럼 뜻이 뭘 것 같아요? 공공 건설 임대주택은 정부가 지어가지고 임대해주면 공공 건설 임대주택이고 공공 매입 임대주택은 뭘까요? 기존에 있는 집을 사가지고 정부가 사가지고 정부의 재정으로 만약에 여기 신정동에 뭐 보람 아파트가 있어. 보람 아파트랑 있다.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해보는 거예요. 보람 아파트를 정부 재정으로 사가지고 저소득층에게 임대 주는 거야. 정부가 임대인이 돼가지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거는 매입 임대잖아. 매입 임대. 오케이? 새 아파트가 아니겠지, 걔는. 참고로 아시면 되죠. 그 뜻 자체가. 그래서 보니까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맞아요? 그래, 의미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야. 자, 그 밑에 공공임대주택 종류가 쭉 나오네요. 자, 영구임대 있어요. 영구임대는 50년 기억하시면 돼요. 50년. 자, 국민임대 나오죠? 30년. 자, 그 다음에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3번 별표해 볼게요. 자, 행복주택은 다른 공공임대주택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자, 거기 보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줄치고요. 젊은 층 줄치세요. 우리가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보통. 근데 이거는 저소득층이 아니고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짓고 있잖아. 여기 신정동에 하나 짓고 있대, 저기 8등로 내려가는데. 얘들은요, 주로 도심에 많이 지어요. 외곽에 짓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외곽에 지금 거기 안 들어가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행복주택 나오면 두 가지를 기억한다. 첫 번째는 젊은 층, 두 번째는 도심이에요. 교통도 편하고 그런 데다 지어줘요.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대학생들이 지금 학교 다녀야 되는데 저 외곽에다 지어주면 어떻게 학교 다닙니까? 직장인들 출근해야 다녀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옛날에 뭐 내곡동, 서울에 이런데 서울 가운데 행복주택들을 많이 지었잖아요. 여기도 가면 있어요. 신정동 짓고 있어요. 지금 여기 뭐 사우나 옆에 보니 짓고 있던데 공공 행복주택 짓고 있죠. 자, 그 다음에요. 장기 전세주택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장기 전세주택은 전세 계약 방식이라는 거예요. 전세, 그러니까 장기 전세주택이겠죠. 전세 계약이에요. 나머지는 참고로 지금 볼 게 아니고요. 자, 그다음 오른쪽 볼까요? 창구학습해 보세요. 창구학습해 보면 이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나오죠. 아까 했던 거는 공공주택 특별법이고 이거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인 거예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자, 거기서 자, 2번입니다. 2번 별표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줄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줄쳤어요. 기간을 항상 알아야 돼. 10년이야. 10년. 그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뭘까요? 말 그대로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인데 공공의 지원을 받는 거죠. 맞아요?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인데 공공의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의 지원이라는 거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보통 받죠. 10년을 기억하세요. 10년. 자, 3번 봅니다.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이라 나오죠. 이것도 몇 년? 10년이에요. 10년. 아까 국민임대는 몇 년? 30년. 영구임대는 50년. 민간임대는 10년이야. 민간임대는 10년이라. 10년. 일단 횟수부터 기억하세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임대주택 정책 끝났어요. 자, 241페이지 보시면 이제 분양주택 정책입니다. 이 분양주택 정책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